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상구를 비롯해서 마용성, 서울 지역 전역에 걸쳐서 상승 분위기다. 그 상승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것은 심리,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심리가 가장 큰 것으로 보아집니다. 저성장기에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이 0.3%에서 0.8%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내수 시장이 위축돼서 소비가 실종이 됐습니다. 내수 시장은 50% 이상 매출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갈 곳 없는 돈이 심리적인 투자 대상을 찾는 거로만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경제 지표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규모 공습하면서 오르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되죠. 원유하고 금값입니다. 그 외에 특별히 오르는 거는 없어요. 환유 1360원대에서 박스권이고 주식도 2900선, 채권도 4.4%대 미국 기준입니다. 10년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 전 국민의 70%가 묶여있는 아파트에 또 대규모 수요가 몰린다. 그것도 7월 달부터 3단계 DSR 시행되는 상황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수요자가 오는 거냐? 그렇게 또 생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청약하고 한 달 후에 잔금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달에 사신 분들이 이제 6월 말경에 잔금을 치르는데 지금 사시는 분들은 결국은 7월 달에 잔금 대출 받으면 가상금리가 붙지 않습니까? DSR 3단계로. 그렇게까지 오를 것이냐라는 기대가 있는 건지. 새 정부 출범하고 특별히 메시지를 낸 건 없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제도나 법규,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쪽으로 정책을 진행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14포인트 오는 건 맞습니다. 특별한 정책이 없이 부동산이 꿈틀거리는 거. 시장이 정책을 못 이긴다고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정책이 시장을 이긴다, 시장이 정책을 이긴다. 그거는 강도에 따라 틀린 겁니다. 사실. 지금은 시장이 정책을 나오기도 전에 이긴다기보다는
선반영의 매수세가 있는 거죠.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역대 최저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정상적인 거냐? 사실 12월 3일 작년도 12월 3일부터 새 정부 출범하는 6월 3일 이 6개월 동안 무정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식료품 67개 품목 중에서 55개 품목 이상이 알게 모르게 올랐어요. 가격이. 그리고 11개 식료품 회사들이 해외에다 전부 생산 공장 만들려고 진출했습니다. 국내에서 만들지 않고.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일반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식료품이 80% 이상 품목들이 오르고 그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은 해외로 나간다. 그런 상태에서 국내 자산 가격은 오른다. 저는 그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프로세스가. 무정부 상태에서 6개월 동안 국민들이 감내해낸 고통,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내란죄가 확정되면 관련자들한테 전부 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 서민들한테 다 돌려줘야 돼. 살 수가 없어요. 견디지를 못하겠어. 지금 폐업하려고 해도 폐업할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빚을 내서 폐업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을 만든 정부, 책임을 하나도 안 진다? 정치권에서? 책임져야죠. 그런 상황을 만든 정부. 경제는 책임지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정치권은 왜 안 집니까? 국가 신용도 떨어지고 정치권으로 인해서 국가 브랜드 떨어뜨리고 국익을 손실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받아야죠. 체코의 원전 수출, 폴란드의 뭐 오늘 어제인가 오늘 나왔는데 뭐 9조 원대 수출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런 과정들이 돈을 받고 수출하는 건지 장기 저리로 대출하는 건지 무슨 이면 합의가 있는 건지 지적재산권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KF21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 팔아요. 미국의 허락 없이는 못 팝니다. 미국의 그 부품이 기술 부품이 있어서 미국 허락 없이는 팔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세한 걸 얘기를 하고서 보도를 하셔야 돼. 헤드라인으로만 뭐 5조의 체코 원전 계약 9조 원의 방산 수출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된다니까. 돈을 빌려서 수출한 건지 현찰을 다 받고 수출한 건지 자세한 걸 얘기하셔야지. 어디서 생산할 거고 기술 이전은 얼마만큼 하는 거고 다 빼주고 수출하면 그게 수출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저는 현장에 있는 영세 사업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1.9% 이렇게 나와요. 실업률은 뭐 2.0에서 2.5 사이. 굉장히 낮은 거죠. 얼마나 좋아요. 실업률이 2.4, 미국이 지금 4.3대 아닙니까? 물가도 1.9? 그런데 왜 물가가 오른다고 하죠? 부동산 가격이 물가지수 산정하는데 포함이 안 돼서 그래요. 8%밖에 포함이 안 돼서. 주거비용, 임대료 이거 산정하라는 거죠. 그걸 넣어서 물가를 산정할 때 부동산의 비율이 25%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체감적인 물가를 느낄 수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지 않고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와 정부는 뭐 2%라고 하는데 현장에 있는 서민들은 8%, 10%를 느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통계를 만드는 과정도 문제가 있고 그거를 발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이어야 된다. 실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실용대로 해야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실용. 그렇게 통계도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재건축을 놓고도 목동 쪽은 뭐 재건축 한다니까 줄 서서 지금 매수하려는 사람 줄 선다고 하죠. 분당은 어때요? 분당금이 4억, 7억.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4억, 7억을 내고 들어간다? 재건축해서? 그거 못하죠. 4억, 7억이 작은 돈입니까? 지방에 아파트 3억이면 아파트 32평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 3억, 7억에 더 많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이주대책도 안 돼 있고. 이 재건축을 놓고도 국가 극이 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결국은 수요의 문제냐 공급의 문제냐 그렇게 일단 접근을 하시겠죠. 과연 집이 모질라서 수요가 느는 거냐 아니면 10년 동안 열심히 근로소득 해봐야 그냥 아파트 빚내서 사가지고 한 1년 갖고 있으면 10년 동안 모은 돈보다 더 많아서 아파트 수요가 있는 거냐. 그 부분을 새 정부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전혀 집을 살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상황. 그 영끌에서 사놓으면 평생 직장 생활 한 거 1, 2년에 만에 할 수 있는 상황. 그거를 해소해야죠. 우리나라에 지금 빈집이 2, 300만 원은 될 거예요. 어떤 자료는 뭐 한 1000만 원까지 얘기 나오고. 몇 달이 가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빈집 많아요. 결국은 공급은 계획대로 늘려나가면 돼요. 제 생각에. 갑자기 많이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늘려나가면 된다. 단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유효수요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만 사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LTV 담보대출 60% 이상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DSR 제 생각에는 자기 수입의 30% 이상을 원리금 갚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수는 절대 살아나지 못해요. 30% 20%는 너무 심하고 30%까지만. 수도 경기권은. 지방은 LTV 80%까지는 해줘야죠. 80% 정도. 그리고 DSR은 한 40%까지는 완화를 해줘야 지방에 미분양된 게 분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되도록이면 이제 하지 않는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니까 전세금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전세자금 대출만 100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주택도시공사에서 다 보증 쓰는 거 아닙니까? 전세자금까지 과연 대출을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냐. LTV를 아주 뭐 40%까지 낮춘다든가 그러면 점진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전세자금 대출은. 오히려 양극화를 더 만들어요. 사실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도 되지만 전국적으로
양극화를 더 만드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LTV하고 DSR. 그러니까 정말 돈이 있어서 유수요가 있는 사람만 거래해라. 지금 강남 아파트 값이 300조라고 하죠.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인데 그냥 그 사람들끼리 거래하라고 하세요. 그 258제곱미터면은 90평 되겠네. 130억이 말이 됩니까? 1억이 넘어요, 평당. 그 130억을 현금 주고 산다? 아니, 60억을 내 돈으로 사도 70억을 예를 들어서 대출 받으면 그 원리금 어떻게 갚아요? 그거 얼마씩 벌지? 한 달에? 그거는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유효수요 있는 사람만 사게 유효수요에 맡겨라. 규제할 필요도 없어요. LTV하고 DSR만 기준만 딱 정해놓고 세금은 뭐 더 걷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 사게 시장을 조정을 해야 하면 돼요. LTV만 조정하고 세금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뭐 더 올리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나보다 더 바보가 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사면 된다 이거지. 저는 130억에 산 사람은 150억에 팔아봐야 세금 띄고 못 띄면 뭐 남겠습니까? 그럼 170억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170억에 살 바보가 있으니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맡기라는 거지. 정부 관여할 필요 없어요. 유효수요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TF가 문제가 되는데 TF가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2억만 있으면 시공사가 100억의 공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2%만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정책입니까? 100억 공사를 2억 갖고 한다? 1000억 공사를 20억 갖고 한다? 그러면서 준공 책임제도 준공 책임제로 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거기에 높은 수익을 올리려고 시중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보험사 안 들어간 곳 있어요? 저는 그런 회사들 다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을 보려고 했던 회사들은 일정 부분 구조조정 해야 돼요. 그냥 거저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PF 대출 한도가 이제 20%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터지는 거는 다 2%짜리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 빌려주는 회사들 일정 부분 정리해줘야 돼요. 공적 자금 투입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리고 아파트를 부양하기 위해서 더 이상 돈 들어가면 안 됩니다. PF 대출 선별적으로 해줘야 돼요. 정말 건강하게 진행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살려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덤벼든 회사들은 구조조정 되는 게 맞습니다. 국가의 전체적인 산업을 위해서. 건설업이 GDP에서 15% 차지하죠. 제조업이 25%. 우리나라 그래서 제조광고 아니에요. 15%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국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은 거쳐야 돼. 벌써 11개 회사가 올해 들어서 법정관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200대 기업 안에 있는 건설회사가. 구조조정 들어가면 돼요. 공급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면 꾸준하게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기다려서 근로와 사업소득으로 준비하면서 국민들은
부동산 구매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만 담합해서 호가 올리고 가격 올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들어가야죠. 담합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한 건, 두 건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걸 가지고 최고가를 경신했네 안 했네. 거래량이 있어야지. 거래량이 전 대비 오르면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요. 거래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두 건이 신고가 찍어서 전고점을 찍었고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서울이 뭐 가격이 증가한다, 언론 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광고 때문에 그러시나? 광고 받아야 돼서 건설사에서? 아니면 뭐 그 건설회사 이익 집단 대변하시는 거예요? 언론사가? 그거부터 바뀌어야 된다.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다면 보도를 명확하게 하셔라. 전체 거래량이 얼마고 매매는 몇 건이고 거기서 또 정말 등기한 거, 실거래 등기한 거, 등기 안 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라는 거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그 젊은 청년들 왜 들뜨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기득권. 민주당 정권이,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았으니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처럼 아파트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린다? 거기에 당하면 바보지 이제 새 정권. 제가 볼 때 그래요. 유효 수요 있는 사람만 거래를 하셔라. 그렇게 시장 내버려두면 된다. 대신 LTV, DSR 이거를 현실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국가가 살아요. 버블이 꺼지면 상위 10% 빼놓고 다 죽습니다. 정말. 그런 국가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위 10%에 계신 분들도. 그 상위 10%가 돈 벌기 위해선 중산층이 두터워야 되지 않습니까? 왜 중산층을 몰락시키려고 그래요? 언론하고 상위 10%는?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상위 10%가 만들어낸 제품들을 사서 회전이 돼야 그 밑에 있는 또 하위 뭐 40, 50%가 또 구매를 해주고 해서 경제가 자금이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상위 10%도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어거지로 돈 벌려고 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자상하고 장난치면서. 그래서 제가 주가지수 5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주가지수 5천 가면 부동산 얼마나 가겠어요? 3배, 3배, 5배 뛰면 감당하시겠습니까 그거? 말 그렇게 던지면 안 된다니까. 내재 가치가 있어서 튼튼하게 발전했을 때 주가가 주식에 반영되는 선진화된 주식시장. 그래야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안 입는 거예요. 그래야 배당도 주는 거지. 아니 손실 나는데 배당을 어떻게 줘요? 내재 가치가 없으면. 저는 새 정부는 실용 얘기하시는데 현장이 실용이다. 현장을 정확히 보셔야 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득권 층의 경제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정위는 뭐합니까? 집값이 왜 오르면 담합해서 오르는지 원인 규명해서 담합했으면 강남 3구 다 조사 들어가야죠. 그게 국민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강남 3구에 몇 명이 산다고.
그들만의 나라 아니잖아요. 국가는 잠재 성장률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자산 가격은 올라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서도 안 되잖아요. 아니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는데 돈을 벌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손님이 없는데 돈을 번다. 그거 같은 거 아닙니까? 편지봉투 100원짜리를 10,000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새 정부가 제 기능을 해라. 각 부처마다. 눈치 보지 마라. 코로나 때 대출해준 거 50조 돌아온다고 해서 지금 뭐 KB 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뭐 1억 한도내에서 탕감 얘기 나오고 이렇게 이제 배드뱅크에 분담해서 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나가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 금융대출로 다 전 국민 빚 만들어 놨어요. 자영업자. 또 아주 중소사업자. 그래서 한계 상황이 다 됐어. 윤 정권 3년 동안 부동산에 정책자금 대출, 이쪽에 대출해 줄 거 빼와서 정책자금으로 다 부동산 떠받쳐 놨습니다. 그래서 영끌하게 해놨고 부동산 떨어지니까 전부 다 파산 나는 거 아닙니까? 경매 건수 늘어나고. 그래서 또 빚을 만들어 놨어요, 국민들을. 그러면 새 정부도 정책자금 부동산 뭐 몇십조 해가지고 또 영끌하게 해서 국민들 채무자로 만들 겁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더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겠죠. 사회적 합의가. F4라든가 경제5단체장, 근로자, 시민단체, 부동산 전문가 다 모여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과 국가가 집을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지난 과거의 정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아니 13조 풀어가지고 1인당 25만 원 주는 거 겁내면서 집사라고 대출 50조씩 이렇게 갖다가 정책자금 대출 해주는 거는 겁 안 나시나 봐. 그게 어떤 상황으로 발생할 건지.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G7에 참석을 하는 상황이고, 좋은 결과 갖고 오셔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주식은 성공할 수 없고요. 주식 정책도 내수나 모든 분야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 왜? 국민들의 자산이 70%가 가 있잖아요. 그거를 건전하게 해야지. 올려주는 게 건전한 게 아니다. 제 생각입니다. 문 정권, 윤 정권을 보면서 부동산 이렇게 가서는 나라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쪽으로 좀 해보면 어떤가 하는, 국민의 한 사람, 영세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많은 부분이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국민의 이렇게 목소리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